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절단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전까지 이제 외출혈, 뇌출혈, 그리고 파사풍 관련된 것들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일 것 같긴 한데, 물론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처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안전과 신고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절단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매우 심각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 신체 부위 절단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말단 부위라면, 예를 들어서 손가락 검지 하나 맨 끝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절단된 거죠.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하면서 만약 접합이 되지 않는다면 일부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거긴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그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환자가 그러면 정말 중환이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환이냐라는 기준점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단을 판단하실 때 신체 어느 부분까지 이제 절단의 심각성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많이 겪어보시겠지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없다라고 보여져서, 그게 이 학문에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여기서도 기준점을 제가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점은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달라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맨 처음 말씀드렸던, 추로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절단이라고 하더라도 지혈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심각한 환자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변수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도 우선 기준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팔다리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팔꿈치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릎 위쪽에 절단 부위가 있다면 무릎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릎까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무릎까지 포함시켜서 무릎 그 포함된 위쪽으로 절단 부위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아랫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팔꿈치 아랫부분에서 발생한 절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나마 그 위쪽에서 발생한 절단보다는 그 상황이 조금 엄청나게 중하진 않겠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 위쪽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덜하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덜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다. 근데 절대적인 기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냐면, 절단이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혈을 하고 사지를 높게 올린다. 요거는 해주시면 너무나 좋죠, 그죠?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력에 영향을 받는 그 지구인으로서 중력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중력을 이용하게 되면 반대로 절단 부위에 이렇게 올렸을 때 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 끌려 들어갈 거니까 출혈량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지혈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쇼크, 절단 부위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그 수행량이 그 순환하는 혈액량의 감소함에 따라서 쇼크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절단 부위 찾는 것도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즉시 의사에게 보인다는 말들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뭐 다 이제 관련된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단 부분은 젖은 대신 천에 싸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절단 부위는
부분은 그러니까 절단된 떨어져 나간 신체 부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약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다 그러면 손가락 찾은 절단 부위를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그냥 물에 적셔가지고 돌돌돌 말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상처 부위 같은 것들을 이제 물에 담그지 말라라는 거하고 동일해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는 상처 조절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하긴 하는데 이런 그 세포막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절 기전들이 물에 의해서 깨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기능 접합을 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해야 될 것들이 기능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젖은 드레싱이나 천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려나간 부분들은 얼음 속에 직접적으로 이제 담가서 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차갑게 유지하면 좋긴 좋은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냉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와 연결된 부분은 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덜렁덜렁 되어져 있으면 절단되어져 있는데 이제 덜렁덜렁 거려져 있으면 굳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보시게 되면 해야 될 것들만 볼게요. 차라리 이렇게 젖은 거지 말고 마른 거지에다가 잘려진 신체 부위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나 방수용기 물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방수용기에 담은 다음에 얼음 위에 놓는다는 소리가 써져 있긴 한데 요건 조금 더 제가 변경을 할게요. 얼음물 위에 놓는다. 얼음만 쓰시지 마시고요. 냉이라는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달이 얼음 자체보다는 물하고 같이 액체하고 같이 활용됐을 때 훨씬 더 그 기온의 하강 효과가 좀 높기 때문에요. 얼음물에다가 신체 부위를 담가 놓는 것이 아니고 마른 거즈를 감쌌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의 비닐봉지를 그 위에다가 동동 띄어서 가져가라는 소리입니다. 물에 지금 보시게 되면 물하고 절단된 신체 부위하고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려나간 신체 부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손가락 절단됐고 이제 붙인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손가락 잘라나간 거 붙인 것들, 요거는 손목이 나갔는데 붙인 것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물에 넣었으면 통통 불어가지고 벌써 접합도 못했겠죠, 그죠? 오히려 이 상태로 가져가서 접합이라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체가 신체 안에 신체 박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몇 가지 조금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유의해야 될 것들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누아르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폭력적인 장면에서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 신체에다가 집어넣는 칼을 이렇게 쑥 꽂아넣는 이런 그 장면들이 종종 있는데 칼을 넣었다가 신체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 그리고 넣고 손을 떼는 행위 그러니까 칼이 신체 부위에 박혀 있는 상태하고 신체 부위에 박혔다가 빠졌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조금 여러분이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만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게 출혈량이 더 많을 것인가? 당연하게도 칼을 꽂았다가 뺀 상황, 자상이 생겼다가 이 칼이라는 이물질이 빠진 상황이 훨씬 더 출혈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게도 원래 이 칼이라는 이물질이 신체에 없었던 것들인데 이 날카로운 물체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내부 깊숙이 혈관들이나 장기들을 끊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그 원래 없었던 이물질이었는데 공간이 생겼다가 다시 공간이 없어진 거니까 공간이 생겼다가 그죠 뭐냐 그 없었던 이물질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빈 공간 안에 뭐가 고일 수밖에 없어요? 피가 고일 수밖에 없겠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만약에 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태로 박혀 있어요. 물론 혈관은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힌 물체가 완벽하게 이 혈관들이라든지 장기들하고 완벽하게 일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빈 공간이 생긴 것보다는 출혈량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칼이 정확하게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90도 직각으로 들어갔다 90도 직각으로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넣었다가 뺀 각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처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박히기만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억지로 물론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빼긴 하겠지만 억지로 빼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손상이 0이다라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빠지면서 생기는 빈 공간 때문에 출혈이 증가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박힌 물체를 빼지 못하게 만드는 이 빼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복부에 박혀져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옷을 잘라서 상처 부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칼 윗부분을 눌러서 직접 압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압박해서 지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힌 물체를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물체를 자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다란 물체가 몸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공사 현장에서 이제 낙상 등으로 해가지고 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긴 물체가 이제 박혀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송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르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자르지 말고 박힌 상태 그대로 오시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박혀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주변에 직접 압박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압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직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 우물점처럼 계속 쌓아서 이렇게 높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물질이 박혀 있다. 그러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단순하게 박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한 방향으로만 했을 경우 박힌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 박힌 물체가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막히지 않은 쪽으로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높게 쌓으셔서 고정시켜 주시면 박힌 물체를 안정적으로 빠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운송할 수 있겠다, 이송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요, 적어도 박힌 물체가 3분의 2 혹은 2분의 1 정도 완벽하게 정말 이런 고정된 그 고정술로 충분히 이 박힌 물체가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높이를 쌓아 주셔야 돼요. 그냥 밑에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 절대 박힌 물체가 고정되진 않겠죠. 여기 보시는 요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삼각건을 이용한 거네요, 그죠? 드레싱과 함께 삼각건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분 있죠, 아래쪽에. 그래서 우물정자는 웬만해서는 시켜주셔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이송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폐쇄성 상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이 폐쇄성 상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를 거는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근골격계 손상과 비슷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근골격 손상은 이제 요 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요거는 레스트고요. 글자가 너무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라이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휴식을 뜻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아이스입니다. 이제 냉찜질을 해달라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컴프레션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엘리베이션이고 얘는 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휴식을 취하고 냉찜질을 해주고 그 다친 부위를 올려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부모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압박하고 부모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폐쇄성 상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처음에 나왔던 문제 물론 뇌치료로 나왔긴 했지만 뭐 타박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혈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폐쇄성 골절이겠죠. 개방성 골절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드레싱과 분대법이죠. 드레싱의 이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요 드레싱의 이유가 되겠죠. 왜 드레싱을 하느냐? 상처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왜 덮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덮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상처의 지혈, 그 다음에 감염과 오염의 방지, 그 다음에 분비물의 흡수, 그 다음에 상처 보호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겪었던 거거든요. 뭐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가 손에 잠깐 무언가 긁혀가지고 피가 조금 났어요. 차가성이나 열상 비슷하게 약간의 이제 출혈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상처가 났고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상처 부위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냥 뭐 일상생활 다 지켰어요. 일상생활을 했는데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뭐 물을 먹든 씻든 간에 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따가워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보다 요거 일상생활을 계속 손이라는 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옷에 피가 조금 묻거나 내가 쓰고 있는 물체 피가 조금 묻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분비물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열려져 있는 상태로 보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 내가 소독도 안 하고 연고도 안 바르고 그냥 낫겠거니 하고 그런데 뭐 씻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그냥 일상생활 다 지켰더니만 결국에 그 상처 부위에 뭐가 있었냐?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오염 때문에 감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처 지혈은 아까도 얘기했죠. 분비물 흡수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 분비물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지혈 효과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압박이 되면서 좀 지혈 효과를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드레싱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상처난 부위에 제공하기 위해서 드레싱을 한다.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고 부딪히지 않을 거니까요. 2차 손상도 예방하면서 감염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위해서 드레싱이 될 건데 드레싱에 관련된 조건들이 있어요. 당연하게도 소독된 것, 적어도 깨끗한 것이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소독된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일회용 거즈 같은 것들을 상비 비상 구급상자에다가 비치해 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었다면 어느 정도 청결된 물건들, 청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당연히 큰 거여야만 합니다. 상처보다 작은 드레싱을 쓸 경우 드레싱이 상처 내부 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상처 부위를 조금 악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데 두껍고 부드러운 것. 여기서 말하는 두껍고는 한없이 두꺼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상처 부위를 덮으면서 삼출액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 상황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게 되면 절단 부위예요.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딱 절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꺼져 한 장을 딱 덮였어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이 관련된 지식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두꺼운 패드를 대서 이 지열 효과와 함께 이 피를 삼출액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껍다는 말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거고, 흡수성 당연히 이야기한 거죠. 지금 흡수한다는 말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드레싱 재질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드레싱과 붕대법인데요. 드레싱을 고정해서 드레싱 압박하고 뭐 부정 막건 억제하고 사지관절에 고정하나 지지하고 주의한다 이런 말들이 써져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말들이 쭉 써져 있긴 한데 요거는 되게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조금 쉬울 거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피가 난 적이 있어요. 한 번 이상은. 그래서 손이 있으면 뭐 요리하다가 칼이 딱 비었다. 그럼 이 부분에다가 이제 소독하고 알코올솜 같은 걸 소독하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에다가 약간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해요? 그냥 여기 너무 쬐끔한 경우에는 데일밴드 같은 거 붙이겠죠, 그죠? 데일밴드 같은 거 이렇게 상처 크기에 맞춰서 데일밴드를 붙일 건데 이 붙이는 부위는 저착 부위예요, 아니면 흰색 그 흡수성이 있는 천이에요. 당연하게도 흡수성이 있는 흰색 드레싱 재질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흰색 드시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처 부위에 덮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돌돌돌 말아서 뭘 해요? 압박과 지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처 부위도 이렇게 덮게 되면서 보호할 수 있다. 추가적인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자그마한 상처 말고도요. 사지나 관절을 고정하거나 지지한다라는 말이 있을 거잖아요. 이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골절, 탈구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만한 주의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처 부위에 직접 붕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즈 같은 걸 대고 붕대하는 것이 좋겠죠. 압박을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꽉 감지 말라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붕대 끝은 풀리지 않도록 당연히 고정시켜줘야 되는 거고 탄력 붕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그 사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사진에는 거즈 붕대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몇 번째 강의였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즈 붕대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압박 붕대를 많이 쓰지만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손발가락 다친 경우에는 붕대를 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경우에는 붕대를 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그 발가락 끝에서 손가락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그 붕대를 이렇게 매듭 짓는다라는 이야기는 매듭 짓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요거는 목주에서는 목 자체를 둘러싸는 붕대는 불가능해요. 목 주위를 다 둘러싸는 붕대는 불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는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신체 말단 부위에서 위쪽으로 근위 부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바 이렇게 있으면 무릎 부분에서 피가 났다. 그러면 요 아래쪽부터 이렇게 이 위쪽으로 감아주셔야지 정맥이 이쪽에 갇히지 않고 순환할 수 있겠다. 점액 순환 좀 점액 배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점액 배액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드레스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거즈형 패드, 그 다음에 외상용 드레시, 그리고 뭐 저착 밴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붕대 같은 경우도 뭐 가문 붕대라고 써져 있긴 한데 그냥 거즈 붕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즈 붕대, 접착성 붕대, 탄력 붕대, 그다음 삼각 붕대. 삼각권은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거즈 붕대. 그 다음에 접착성 붕대는 그냥 일부분 한쪽 면에 접착성이 있어서 태핑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감으면 감을수록 붙게 되는 달라붙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접착성 붕대가 되겠죠. 삼각권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반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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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되기 때문에 기다란 끈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끈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대법은 있는데
붕대법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